이제 아까 요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맴도는 소리를 없애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좀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선명하게. 근데 아까처럼 OEM처럼 막혀 있으면 OEM 스타일처럼 막혀 있으면 특정 주파수가 부스터 됩니다. 부스터. 그러니까 이제 출력이 적을 때 더 뭔가 SPL, dB를 크기를 측정할 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특정 주파수가 커지니까. 예, 그 특정 주파수가 커지는 그 주파수는 요 공간의 크기, 요 망의 그 저항치에 따라서 그 스피커 콘지의 특징하고 어울려 가지고 발생할 수 있죠. 주로 OEM 스타일의 스피커 콘지의 주파수 특징하고 요 공간의 특징을 해봤을 때 보통 한 80Hz에서 90Hz가 부스트 됩니다. 그건 이제 원래 우리 녹음할 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스피커와 스피커 앞쪽에 어떤 구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스트 되는 거죠. 쓸데없이. 근데 그 부스트 되는 게 듣기 좋게 부스트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인데 듣기 싫게 부스트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중요한 작업. 지금 현재 이 소리가 OEM 스피커 소리가 굉장히 탁합니다. 탁하고 전 베이스, 이게 80, 90Hz의 그 100Hz 그 중심 주파수가 90Hz, 85Hz 주변에 소리가 많이 부스트 되고, 그리고 그 소리가 음악적으로 질이 엄청 떨어진다. 음악 소리가 아닌 그냥 소리입니다. 그냥 소리. 그래서 그 스피커를 새 거를 더 좋은 거를 교체했지만은 OEM 헤드 유닛의 어떤 제한하는 능력, 그리고 이 콘지 앞부분에서 이 구조적인 특징으로 의해서 생기는 부스트 되는 그 소리, 그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스피커를 교체하더라도 좀 더 맑고 시원한 여운 있는 베이스를 제한할 때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이 차는 대신에 이제 그 선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 망을 땄지 않습니까? 저 카바를 이렇게 맴도는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땄지 않습니까? 설명했죠. 그리고 이 차에는 대신에 이제 그 스피커를 선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되는 보통 스펀지 같은 거 되지 않습니까? 아데링 할 때 그 스펀지를 아예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스피커의 주변에 가장 그냥 깔끔한 재료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그 망을 댈 때, 아데링을 대거나 스피커를 저을 때 스펀지를 살짝 깔고 그립력을 높이고 굴곡진 부분도 좀 메꿔주고 그래도 보통 스펀지를 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 차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이 재료가 이 투명 튜브하고 해서 했을 때 아주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데링은 보통 여기다가 스펀지를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빙둘러 안 된단 말이죠. 왜? 맑게 내기 위해서. 그것들도 다 그 선명도 유지에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맑게 내기 위해서 아데링에 철판하고 아데링 대신에 철판하고 아데링을 저을 때 촘촘하게 저어야 되고 판판하게 저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데링이 선반으로 깎은 것처럼 민자가 딱 되게끔 조립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요 아데링이 이제 표면이 넓어야 되고 또 아데링이 푹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푹 좋아지고 이렇게 울룩 이래면 안 된다. 그래도 이런 것이 미세하게 이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세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하는 게 스펀지 같은 거를 대서 커버를 하긴 하는데 지금 스펀지를 안 되기 때문에 요 좋아하는 것도 토크도 비슷하게 좋아야 되고 나무가 15T 자작합판 나무 나무지만은 이게 이제 MDF는 세게 좋으면 이 부분이 쑥 들어갑니다. 이게 표면이 측면에서 보면 쑥 들어가 있습니다. 자작합판은 그런 부분은 들어갑니다. 요 거꾸로 좀 돌려서 이렇게 밀면서
요리하는 거. 주울 때. 최대한 이제 토크가 비슷하게. 이게 스펀지를 안 붙일 때는 이 표면이 쉽게 말하면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요게 이렇게 딱 됐을 때, 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다 팽팽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선반으로 깎은 것처럼 이렇게 팽팽해야 된다. 스펀지를 안 될 때는 특히. 그러면 이제 맑은 소리 낼 때, 어떤 스피커든 간에 맑은 소리 낼 때는 엄청 유리합니다. 엄청 해봐야 뭐 그게 뭐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맑은 소리 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 빡빡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텐션이 빡빡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요거 쓰십시오. 전기재료 상에 가면 한 봉지 몇만 원 안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쓸 겁니다. 몇 년 씁니다. 그 스펀지를, 여기서도 지금 스펀지를 안 붙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아데링도 피스를 많이 박았죠. 골고루. 이것도 많이 박아야 되는 겁니다. 4개밖에 못 박는 구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신타에 해서 많이 박는 대신에 이제 철판까지 안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이게 세게 박으면 안 됩니다. 이게 드라이버가 힘이 세기 때문에 살짝 박고 토크를 조정해서 잘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게 많죠. 아데링 그 스펀지를 안 되는 대신에 난이도가 좀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신에 맑은 소리 낼 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소리다, 방법이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스피커를 많이 박죠. 센 스피커는 아니지만 골고루. 피스를 많이 박는 거지. 이제 피스 많이 박아도 이제 아데링이 튼튼하니까 괜찮죠. MDF 같으면 갈라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요 약한 드라이버를 갖고, 이게 약합니다. 요거 갖고. 다 했죠. 그러면 적당하게 골고루 스피커가 딱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맑은 소리 내기 위한 방법으로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좋은 팁이 되겠죠.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 이제 고음 스피커에다가 콘덴서, 필름 콘덴서죠. 이 필름이 넓습니다. 넓으면 좁은 필름보다 지향치가 적은 거죠. 같은 값에 좁은 거와 작은 거, 넓은 거와 큰 게 어떤 차이냐. 같은 4.7, 6.5 마이크로라도 그 소리를 만약 2kHz 이상을 보내준다. 좀 맑고 투명함 있게 저항 없이 시원하게 보내준다는 뜻이고, 좀 작은 거는 2kg를 하더라도 실제 2kg 이상, 2kg부터 하이패스 되는 게 아니고 3kg, 4kg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작은 것들은. 크면 이제 주파수가 잘 진행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게 콘덴서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콘덴서를 체결했는데, 거쳤는데, 걸었는데 소리가 이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나 안 나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지금 6.8 마이크로입니다. 6 마이크로. 요것을 여기다 붙일 겁니다. 보통 4.7인데 요거는 좀 더 맑은 소리, 투명감 있는 소리를 제가 지금 재현해 주기 위해서 6인치 스피커도 장착하는 방법이 스펀지 같은 게 아예 안 들어가고 지금 장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차보다는 좀 이게 미드레인지 소리가 고음 스피커에서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더 4.7이 아니고 6.7을 하는 겁니다. 4.7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한 2.5km부터 이제 소리가 살살 나오기 시작했다 치면 4.7 같은 경우는 한 1.7km부터 6.8 같으면 한 1.7km부터 살짝 소리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더 낮은 주파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항상 이제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게 맞죠. 야, 꽂은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게 4.5 마이크로하고 6.8 마이크로 3.2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원래 OEM 패시브 크로스바에는 보통 3.5 4.7도 잘 안 들어가고 3.5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이게 6보다 5, 4, 3, 2 올라갈수록 이 소리가 고음 소리가 색색거리는 소리만 나고 숫자가 커질수록 미드레인지 악기 소리, 기타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크게 콘덴서를 가지고 이게 여기서 나는 소리의 주파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소리 크기도 달라지죠. 커지죠. 그래서 이제 패시브 크로스오버 거를 쓰게 되면 OEM 스피커, OEM 헤드에서 나오는 출력 저항치도 좀 이제 손해를 보고 여기서 나는 고음 스피커의 그 주파수 값을 임의대로 조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안 쓰고 콘덴서만 거는데 그 콘덴서를 필름 콘덴서를 쓰되 한 10,000원 정도만 하면 4.7 또 3.5 쓸 수도 있겠죠. 이제 스피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또 6점 얼마까지 쓸 수도 있고 10 마이크로가 있을 수도 괜찮습니다. 10 마이크로. 왜 괜찮으냐? 10 마이크로면 그만 1.5km, 1km부터 소리 납니다. 근데 스피커 안 나갑니다. 왜? 출력이 약하니까. OEM 헤드의 출력이 약하니까. 100W, 200W 세게 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콘덴서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만 잘 다듬어도 전체적인 소리를 많이 리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밝고 화사한 소리에. 그럼 다 됐으니까 이제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이제 아더링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주 이제 보여드리는 기라서 여기에 이제 사라 길이로 가지고 요 구멍 내는 거는 제 동영상에 자주 봤죠. 이람을 해서 피스를 박을 때 피스의 머리가 요 속에 내리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피스를 이렇게 많이 박죠. 8개 박죠. 골고루 쇠하고 나무하고 밀착이 잘 되게끔 조금 흔들림을 줄이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렇게 됐는데, 소리를 좀 더 선명하게, 위한 방법도 한 가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피스 갈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도어 트림이 기스가 잘 가는 도어 트림이 돼서 제가 이제 수건을 좀 깔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가. 그러면 요 구조가 보이죠. 스피커의 이제 지름입니다. 이게 스피커 지름이 스피커 지름보다, 엣지의 지름보다 이게 이제 크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잘라내버리고 이쪽에서 사제 딸려 놓는 망을 박으면 더 좋은데, 그러면 또 모양도 예쁘게 가공이 되는 스타일이 있고, 이거는 모양이 이제 그리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멍 나 있는 게 그런 대로 이제 막힌 스타일보다는 조금 개방 스타일이니까 그대로 쓸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고급 시스템은 돌려서 선명한 소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제망을 딱 꼽습니다. 까만 색깔로. 근데 이거는 이제 그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게 원래 스피커의 높이가 35mm 되고 이거는 15mm입니다. 그러면 원래 스피커 같으면 여기 딱 붙습니다. 스피커 콘지가. 그러니까 요 홀의 스피커 콘지의 소리가
밖으로 안 빠져나, 이 도어 트림 쪽으로 안 빠져나오고 그대로 밖으로 다 놓을 수 있도록 만든 구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쪽에 조금 다이네. 요 한쪽을 잘라내야 되네. 조수석은 이게 없는데 이게 스위치가 있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35mm가 아니고 15mm가 넣어줘. 이제 그 도어 쇠에서. 그러면 15mm가 콘지가 요 뜨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막히는 소리는 안 나겠죠. 그러나 이 안에서 약간 맴돌 수 있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그리고 요 구조가 이게 매매한 게 아니고 또 창살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에서 정제파 이런 게 발생해서, 톤이 높은 정제파도 있겠지만은 톤이 낮은 소리에서도 이렇게 소리가 맹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여기 요 홀에서. 그래서 이것을 싹 안 자르고 한 반 정도 자를 겁니다. 반 정도 잘라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에어톱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어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공구죠. 여기서 자를 수 있는 바싹 안 자르고 하기 편한 수준만큼 자를 겁니다. 그 정도로 완전 바삭은 안 자르고, 이제 아까 요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맴도는 소리를 없애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좀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선명하게. 근데 아까처럼 OEM처럼 막혀 있으면 OEM 스타일처럼 막혀 있으면 특정 주파수가 부스터 됩니다. 부스터. 그러니까 이제 출력이 적을 때 더 뭔가 SPL, dB를 크기를 측정할 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특정 주파수가 커지니까. 예, 그 특정 주파수가 커지는 그 주파수는 요 공간의 크기, 요 망의 그 저항치에 따라서 그 스피커 콘지의 특징하고 어울려 가지고 발생할 수 있죠. 주로 OEM 스타일의 스피커 콘지의 주파수 특징하고 요 공간의 특징을 해봤을 때 보통 한 80Hz에서 90Hz가 부스트 됩니다. 그건 이제 원래 우리 녹음할 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스피커와 스피커 앞쪽에 어떤 구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스트 되는 거죠. 쓸데없이. 근데 그 부스트 되는 게 듣기 좋게 부스트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인데, 듣기 싫게 부스트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또 한 짝 더 해야 되죠.
지금 현재 하는 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중요한 작업. 지금 현재 이 소리가 OEM 스피커 소리가 굉장히 탁합니다. 탁하고 저음 베이스, 이게 80, 90Hz의 그 100Hz 그 중심 주파수가 90Hz, 85Hz 주변에 소리가 많이 부스트 되고, 그리고 그 소리가 음악적으로 질이 엄청 떨어진다. 음악 소리가 아닌 그냥 소리입니다. 그냥 소리. 그래서 그 스피커를 새 거를 더 좋은 거를 교체했지만은 그 OEM 헤드 유닛의 어떤 그 제한하는 능력, 그리고 이 콘지 앞부분에서 이 구조적인 특징으로 의해서 생기는 부스트 되는 그 소리, 그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스피커를 교체하더라도 좀 더 맑고 시원한 여운 있는 베이스를 제한할 때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원래 셋톱입니다. 셋톱 날이죠. 길쭉하죠. 그거를 이제 항공가에 이제 철판 자르는 가위로 잘라서 꽂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이 되니까 좋죠. 여기 흘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요 보이죠? 원래 이만한 긴 건데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측면에서 조는 볼트로 하나 쑥 넣어서 조으면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하는 건데 하나 돔갑이 갖고 그냥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뭐 이 공구가 3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 건데 뭐 좀 부드러운 것 같아서 쓰고 있습니다. 도화 철판 자를 때도 쓰기도 하고 간혹 두꺼운 철판. 요 정도만 자르고. 요 정도면 근원 발생 확률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아드링도 만들었고 이제 체결하고 스피커만 조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 요 스트렉스의 작업에는 다른 차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스트렉스 차는 좀 묵직하고 차분한 이런 소리를 은은하게 듣는 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선명도보다는 조금 무게감 있는 스타일로 이제 작업한 거죠. 이 차는 그런 게 아니고 좀 경쾌하고 좀 밝은, 그냥 전체적으로 특별한 어떤 뭐 가볍다든가 무겁다든가 이게 아닌 전체적으로 좀 선명하면서도 베이스도 맑게 나고 고음도 약간 좀 나오고 그는 누구나 개성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의 사운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의 구조 자체가 파워 앰프가 내장되어 있지 않는 옵션이 전혀 없는 오디오죠. 순정 오디오가. 그리고 이제 앞에 아까 좀 카바 앞에 땄지 않습니까?
원래는 좀 더 맑게 하려면은 그 카바 앞쪽에 우리가 그 스피커 딸려오는 사제망을 그대로 돌려서 탁 박아 넣는 게 좋는데, 거기까지는 일단은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고급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그래 해야 되고, 요건 이제 OEM 알가리지 않습니까? 알가리에서는, 이제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게 좋긴 하나, 일단은 이제 차가 표관하고 하니까, 일단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러고 이제 그릴망이 이제 너무 촘촘하거나 그릴망이 이제 너무 이제 구멍이 적게 나 있으면은, 그런 건 차주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리 하니까 구멍을 낼랍니까? 이거 뭐 포함합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하는데, 그래 하지만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릴망은 그렇게 좁은 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따자고 보면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덕이 되는 게 아니고 실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굳이 내면서까지 선명함을, 이제 유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크게 이제 나쁘게 해를 주는 수준의 순정 그릴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차는 대신에 이제 그 선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 망을 땄지 않습니까? 저 카바를 이렇게 맴도는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땄지 않습니까? 설명했죠. 그리고 이 차에는 대신에 이제 그 스피커를 선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되는 보통 스펀지 같은 거 되지 않습니까? 아데링 할 때 그 스펀지를 아예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스피커의 주변에 가장 그냥 깔끔한 재료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그 망을 댈 때, 그 아데링을 대거나 스피커를 저을 때 스펀지를 살짝 깔고 그립력을 높이고 굴곡진 부분도 좀 메꿔주고, 그래서 보통 스펀지를 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 차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완전 고급의 하이엔드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이 재료가 이 투명 튜브하고 해서 했을 때 아주 굉장히 좋은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데링은 보통 여기다가 스펀지를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빙둘러 안 된단 말이죠. 왜? 맑게 내기 위해서. 그것들도 다 그 선명도 유지에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맑게 내기 위해서 아데링에 철판하고 아데링 대신에 철판하고 아데링을 저을 때 촘촘하게 저어야 되고 판판하게 저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데링이 선반으로 깎은 것처럼 민자가 딱 되게끔 조립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요 아데링이 이제 표면이 넓어야 되고, 또 아데링이 푹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푹 좋아지고 이렇게 울룩 이래면 안 된다. 그래도 이런 것이 미세하게 이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세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하는 게 스펀지 같은 거를 대서 커버를 하긴 하는데, 지금 스펀지를 안 되기 때문에 요 조는 것도 토크도 비슷하게 줘야 되고, 나무가 15T 자작합판 야문 나무지만은 이게 이제 MDF는 세게 좋으면 이 부분이 쑥 들어갑니다. 이게 표면이 측면에서 보면 쑥 들어가 있습니다. 자작합판은 그런 부분은 들어갑니다. 요 거꾸로 좀 돌려서 이게 밀면서 요리하는 거 좋을 때. 최대한 이제 토크가 비슷하게. 스펀지를 안 붙일 때는 이 표면이 쉽게 말하면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요게 이렇게 딱 됐을 때, 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다 팽팽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선반으로 깎은 것처럼 이렇게 팽팽해야 된다. 스펀지를 안 될 때는 특히. 그러면 이제 맑은 소리 낼 때 어떤 스피커든 간에
맑은 소리 낼 때는 엄청 유리합니다. 엄청 해봐야 뭐 그게 뭐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맑은 소리 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 빡빡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텐션이 빡빡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요거 쓰십시오. 전기 재료상에 가면 한 봉지 몇만 원 안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쓸 겁니다. 몇 년 씁니다. 이제 이쪽이 자꾸 삐지 놓으면은 창문 내려올 때 대인께네 여기 안 놓으게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더 밖으로 안 삐져 놓으겠죠. 창문 내려올 때 이게 안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벌랑벌랑 거리니까 아까 준비했던 매트를 가지고 가볍게, 다음에 뗄 수 있으니까 가볍게 살짝 붙어 있도록. 그 스펀지를, 여기서도 지금 스펀지를 안 붙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아데링도 피스를 많이 박았죠. 골고루. 이것도 많이 박아야 되는 겁니다. 뭐 4개밖에 못 박는 구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센터에 해서. 많이 박는 대신에 이제 철판까지 안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이게 세게 박으면 안 됩니다. 이게 드라이버가 힘이 세기 때문에 살짝 박고 토크를 조정해서 잘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게 많죠. 아데링은 그 스펀지를 안 되는 대신에 난이도가 좀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신에 맑은 소리 낼 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소리다, 방법이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스피커를 많이 박죠. 센 스피커는 아니지만 골고루. 피스를 많이 박는 거지. 이제 피스 많이 박아도 이제 아데링이 튼튼하니까 괜찮죠. MDF 같으면 갈라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요 약한 드라이버를 갖고, 이 약합니다. 요거 갖고. 다 했죠. 그러면 적당하게 골고루 스피커가 딱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맑은 소리 내기 위한 방법으로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좋은 팁이 되겠죠.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게 조립하기 전에 이제 소리가 혹시나 나나 안 나나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혹시나 뭐 결선이 잘못됐거나 뭐 조립 다 했는데 소리가 안 나면 또 다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음은 나중에 별도로 따로 하면 되니까 됐고, 그러면 이렇게 소리 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팅 되는 게 요즘 차들은 이 차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 소리가 나니까 일단 조립을 해버리고, 이 키가 다 있는지 이제 확인 사살하고, 다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차는 이제 스트렉스는 뭐 옛날부터, 아까도 풀 때도 설명했지만은 이쪽에 한 방 항상 구조가 참 좋죠. 구조가 여기 도망 잘 갑니다. 하고 측면에 두 개가 있죠. 측면에 보통 요것도 조고 나면, 이게 이렇게 조고 나면 여기에 이제 또맨한 뚜껑이 있는데 보통 도망가고 없습니다. 몇 년 지나면. 이게 요리하고, 그러면 이제 고음 스피커만 달면 이제 소리 나겠죠. 그러면 요 이제 고음 스피커에다가 콘덴서, 필름 콘덴서죠. 이 필름이 넓습니다. 넓으면 좁은 필름보다 지향치가 적은 거죠. 같은 값에 좁은 거와 작은 거, 넓은 거와 큰 게 어떤 차이냐. 같은 4.7, 6.5 마이크로라도 그 소리를 만약 2kHz 이상을 보내준다. 좀 맑고 투명함 있게 저항 없이 시원하게 보내준다는 뜻이고, 좀 작은 거는 2kHz를 하더라도 실제 2kHz 이상, 2kHz부터 하이패스 되는 게 아니고 3kHz, 4kHz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작은 것들은. 크면 이제 주파수가 잘 진행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게 콘덴서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콘덴서를 체결했는데, 거쳤는데, 걸었는데 소리가 이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나 안 나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지금 6.8 마이크로입니다. 6 마이크로. 요것을 여기다 붙일 겁니다. 보통 4.7인데 요거는 좀 더 맑은 소리, 투명감 있는 소리를 제가 재현해 주기 위해서 6인치 스피커도 장착하는 방법이 스펀지 같은 게 아예 안 들어가고 지금 장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차보다는 좀 이게 미드레인지 소리가 고음 스피커에서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더 4.7이 아니고 6.7을 하는 겁니다. 4.7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한 2.5km부터 이제 소리가 살살 나오기 시작했다 치면 4.7 같은 경우는 한 1.7km부터 6.8 같으면 한 1.7km부터 살짝 소리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더 낮은 주파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항상 이제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게 맞죠. 플러스에 걸어주고, 제가 이것을 찝는 걸 안 가져왔네. 가져왔습니다. 이 콘덴서는 그냥 한 가닥 플러스 선만 거쳐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거쳐서 가면. 이제 차에서 오는 쪽에 여기 빨간 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쿡 집으면 안에 압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그러면 차에서 오는 그 소켓을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꽂으면 소리 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요쪽도 연결하고, 조금 전에 이게 껍질이 벗기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이게 때가 오랫동안 있으면 때가 생깁니다. 이 배선도 보면은 오래되면 때가 생기죠. 이게 자살 일이 하면 노란 색깔이 좀 많이 나오죠. 이거는 좀 괜찮네. 그러면 이것도 좀 꽂으면 소리 날 것이고, 그럼 요것을 따로 놀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안에 좀 복잡하니까, 이 안에 쏘무니까 이게 너무 뚫뚫 뭉치면 풀어지지 않는 상태로 해놓으면 잡음도 날 수 있으니까 여기 배선을 다 따로 놀게 해가지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요것도 요리해서 해야 돼. 선이 조금 자유롭게 있어야 자유롭게 존재해야. 이런 건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요즘 올라가지고 더 비쌀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지치 패시버 크로스오버를 안 쓰고 고음에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거 콘덴서 하나를 쓰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뭐 몇백 원짜리 이런 건 안 되고, 그래도 뭐 한 돈 10,000원 이리 하면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물 하나 붙여서 또 행여나 안에서 딸딸거리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그럼 이거 부분을 이제 여기다가 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이제 수평으로 이걸 꽂으면 선이 위쪽에 있는 게 아랫단에 있는 게 좋네. 아랫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글루건으로 해서 글루건으로 에어를 살짝 싸면 빨리 식습니다. 글루건이 지금 센터에 맞춰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영상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혹시나 또 녹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고체 본드가. 그래서 첫 번째 테이프 바르고 여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노이즈 안 나겠죠. 고음 소리 들리죠? 빼면은 뺀 겁니다. 야, 꽂은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게 4.5 마이크로 하고 6.8 마이크로 3.2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원래 OEM 패시브 크로스바에는 보통 3.5 4.7도 잘 안 되고 3.5 숫자가 낮을수록 이게 6보다 5, 4, 3, 2 올라갈수록 이 소리가 고음 소리가 짹짹거리는 소리만 나고 숫자가 커질수록 미드레인지 악기 소리, 기타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크게 콘덴서를 가지고 이게 여기서 나는 소리의 주파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소리 크기도 달라지죠. 커지죠. 그래서 이제 패시브 크로스오버 거를 쓰게 되면 OEM 스피커, OEM 헤드에서 나오는 출력 저항치도 좀 이제 손해를 보고 여기서 나는 고음 스피커의 그 주파수 값을 임의대로 조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안 쓰고 콘덴서만 거는데 그 콘덴서를 필름 콘덴서를 쓰되 한 10,000원 정도만 하면 4.7 또 3.5 쓸 수도 있겠죠. 이제 스피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또 6점 얼마가 있을 수도 있고 10 마이크로가 있을 수도 괜찮습니다. 10 마이크로. 왜 괜찮으냐? 10 마이크로면 그만 1.5kg, 1kg부터 소리 납니다. 근데 스피커 안 나갑니다. 왜? 출력이 약하니까. OEM 헤드의 출력이 약하니까. 100W, 200W 세게 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콘덴서로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만 잘 다듬어도 전체적인 소리를 많이 리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밝고 화사한 소리에. 그럼 다 됐으니까 이제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